먼저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내지 오해가 있는데 재판 종결을 지연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월에 법관 정기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선고 시기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입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약 15만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 그리고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했습니다. 판결을 최대한 미루려면 사실 전부 부동의를 하면 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근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2차, 3차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서 신속히 무죄를 받음으로써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1월 7일 오후 이후 절차의 본질은 서중조사입니다. 서중조사는 증거조사로 검찰 측에서 증거를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 측 반박 및 증거 낭독, 요지 고지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또 이후에 있을 최종 변론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인데 검찰 논고 및 구형, 그리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거조사는 쟁점 정리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증거조사 이후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11월 26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중 절차에서 서중조사와 법리 의견을 종합한 종합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하셨고 당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원칙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재확인하고 변호인도 재판부의 의사를 확인해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동안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형사 절차의 핵심은 증인신문, 그중에서도 특히 반대신문인데 그리고 수사기관 작성 조서는 증거가 아닌 것이 원칙인데 직접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법칙 제도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이 사건 증거에는 약 600명 이상의 진술인이 있어 매일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3년 이상 걸릴 것을 증거 동의로 인해 8개월 만에 종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부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합 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피고인과 직접 관련 있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에도 피고인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소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자극적 증인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결백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내란몰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치사건의 형사사건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특검은 당시 검찰은 병행심리를 주장하면서도 각 사건에서 동일한 증인을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하여 중복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증언하게 된 증인을 상대로 번복 증언 취득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검은 불필요한 중복 증거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동일한 조서, 증거를 10회 가까이 중복 제출한 경우도 있었고 공판 진행 중 추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종합적 이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증인신문 직전에 해당 증인의 진술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론보도, 나무위키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 상당 부분이 지금은 철회되기는 하였지만 사실 수사기관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가짜 뉴스들이 증거에 혼입되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 자체는 증거에서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를 제시하면서 조사를 함으로써 그 가짜 뉴스 내용들이 조서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특검은 증거 목록의 정리를 포기했습니다. 중복 증거, 언론 보도의 일부만 철회하고 증거 목록 정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특검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불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계엄 선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특검 스스로 계엄 자체는 내란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계엄 선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은 변호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신문입니다. 내란죄의 특성이라는 사전의 치밀한 준비 또는 계획, 유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시간순 질문에 따라 사전의 치밀한 준비, 계획이 없었음을 입증했고 특히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은 연말이자 인사 직후였는데 당일 음주자가 많았던 등의 사정을 입증해서 사전 준비, 계획과는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한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스스로 군사비밀이라고 주장해 조서에는 비닉 처리했던 사항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서에는 부대명, 부서명, 그리고 군 경력 전체를 비닉 처리하고서는 증인신문에서는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증인신문을 할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당시까지는 소속과 업무를 파악할 수 없었고 부대명, 부서명 등이 비닉 처리된 증거 기록으로는 어느 쟁점과 관련된 진술인지 파악할 수도 없어서 증거인부도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부 지연을 유도하고 증거 기록의 파악을 방해한 것으로서 방어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검은 법령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 제주신문, 반복신문을 감행했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은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유도신문은 제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주신문에 대해서도 반대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하는 것을 제주신문이라고 하면서 제주신문은 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즉 유도신문은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특검의 주신문, 제주신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특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법에 반하는 질문, 그러니까 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하냐, 계엄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냐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양심 추지 금지에 반하는 반헌법적 질문입니다. 심지어 그때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등 증인신문의 본질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질문을 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에 생각을 묻는 질문을 감행했습니다. 또 특검은 변론 종결 직전에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을 위주로 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관련 내용 등을 대거 추가했고 특검 신문사항과 대조해 보면 노상원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 심지어 여인영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이미 변경 공소 사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루어지는 서증조사 직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변론 종결 절차를 지연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로서는 변경 공소 사실 분석에만 장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변경 공소 사실은 120페이지에 이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경 공소사실 분석하는데 이틀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석해보니 노상원 수첩 이외에도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 사항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월 9일에는 특검이 변호인이 내용 부인했던 조서들을 탄핵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탄핵 증거 조사를 위한 추가 기일이 불가피하고 이미 특검 측 서증 조사 기일은 종료했으므로 실기한 증거 제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변론 종결을 위해 탄핵 증거 신청은 기각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